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잔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강수였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의 강한 하락을 하루 만에 되돌렸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대형 이벤트 2개를 앞두고 이번 주는 오랜만에 특별한 스케줄 없이 조용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 경제 지표들이야 계속 발표가 됩니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지표들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화요일 CPI가 발표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날에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초중요 이벤트 2개가 연달아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6월에 금리 동결 확률을 80%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신 못다한 금리 인상을 7월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다가 현재 금리가 유지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금리 인상이 이제 정말 막바지, 계단으로 치면 딱 한 계단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시즌 종료와 함께 강세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S&P는 지난 10월 바닥에서부터 23%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11%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세는 이제 누가 봐도 확연하게 역전되어서 상승장임을 쉽게 알 수 있죠. S&P가 약세장을 겪고 바닥에서부터 20% 상승하면 공식적인 강세장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강세장으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강세와 함께 상승세가 더 큽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32% 상승했고 고점 대비해서는 18%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미국 주식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예상했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덕분입니다. 지난 5월 고용보고서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무려 34만 건 증가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강한 고용은 경기 침체와 정반대의 포지션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1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1분기를 토대로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게 있어 최고의 시기는 바닥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고점을 통과할 때보다 더 매력적인 시기죠. 왜냐하면 바닥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꽃길만 펼쳐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술주 섹터가 AI 테마와 맞물려서 빅테크 위주로만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한 번 정도 조정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간만 보다가 못 샀던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추세는 이미 바뀌었는데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미국 대장주 애플은 어제 장중에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신제품 실망감과 고점 저항에 밀려 현재는 잠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곧바로 반등할지는 인간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추세상 강력한 상승 중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일 뿐임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고점까지 딱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1위, 2위 기업이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강세장임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었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강하게 상승 중인 모습이 똑똑히 보이실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먹을거리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반등이 중요한데요. 아마존은 바로 직전 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온라인 쇼핑 부문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적자인데도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고점을 지날 때보다 바닥을 통과할 때가 진짜 매력적인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진짜 최고의 타이밍은 그 바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죠.
이때가 바로 가격이 바닥을 찍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것을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물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만 보다가 이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다음 약세장의 끝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걸 그 자체로 증명하는 최고의 대표 주식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1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10%의 토요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마진이 떨어지는 굴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실적은 바닥을 찍었는데 주가는 반등했고 결국 종가상으로 올해 초에 직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적자인데도 반등한 아마존과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역시도 지난 1분기가 바닥이었고 이제부터 반등할 거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직도 마이너스 40%가 넘죠. 따라서 상대적 저평가로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빅테크들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칠 때 테슬라는 계속해서 나홀로 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면 모델 3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이제 얼리 어답터들의 시대를 지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시기다 보니 어떤 모델이든 다 사주던 초기 구매자들과 달리 정말 상품성 있는 제품만 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델 Y 대비 상대적 구형 모델인 모델 3의 인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공도로를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조만간 모델 3 신형 모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모델들에 이미 실린 하드웨어 4.0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FSD를 고려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C형 모델 3의 발표로 인기가 죽었던 모델 3 수요가 살아난다면 걱정이 많았던 테슬라의 수요 문제와 마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연말에는 사이버 트럭이 발표되죠. 미국에서 픽업 트럭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10% 전후를 차지하는 빅마켓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한 대도 팔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선으로 치면 완전히 새로운 어역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대기 수요를 급속히 빨아당길 수 있는데 이 수요를 모두 빨아먹을 때까지는 적어도 이 시장에서만큼은 가격 인하도 필요 없고 광고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모델 3와 모델 Y가 각각 처음 나왔을 때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정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왜 진짜 놀라운 거냐면 어제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 데 이어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오늘은 코인베이스까지 기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형 거래소 두 곳을 연달아 콤보로 기소하면 시장이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올라서 바이낸스 기소 이전 가격을 되찾아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도 이게 노이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제는 당장의 악재에 놀라서 파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이걸 기회로 저가 매수를 하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규제는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일단 법정 싸움에만 기본 수년이 걸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리플 소송은 아직도 결론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기본 4에서 5년은 걸린다는 얘긴데요. 근데 4, 5년 후면 이번 반감기도 지나서 다음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2023년 6월 어느 날 SEC가 누구누구를 기소했다더라 하는 뉴스를 사람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지나고 나면 한낱 먼지 같은 노이즈입니다. 거기다가 4, 5년 후에 바이낸스가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냥 과징금 내면 끝입니다. 만약 바이낸스 인기가 많이 떨어진다면 다른 거래소 이용하면 그만입니다. 투자자들에게 1개 거래소의 피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거래소들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피소된 코인베이스도 버뮤다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어제 바이낸스는 피소된 이후 하루에만 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범위의 수준이고요. 지난 FTX 사태와 대비해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일부 약한 손들을 제외하고는 이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이보다 4배 더 컸던 인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입출금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단기적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SEC의 규제 강화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규제가 분명해질수록 반대로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전히 확립되어 더 이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많은 기관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기 자동차 발전 단계에서 도로가 깔리고 신호등이 생기고 교통법규가 명확해진 다음에야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규제를 통해 정규 시장으로 편입되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셨다시피 모든 자산은 결국 제가 있을 가치를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노이즈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상관없는 이유로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 내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치와 상관없는 가격 하락에 겁을 먹지만 투자자는 반대로 기회를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투자자입니다. 더 이상 일반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답게 투자자답게 행동하는 모습이 무엇일지 오늘의 화두로 삼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